남자와 간호사는 예상보다 빠르게 가까워졌고 설은 그럴수록 불안감의 원인이 무엇인지 감조차 오지 않아 찜찜함마저 들었다. 인어는 소혼자가 계약자가 된 공간은 웬만하면 다시 찾는 걸 기피해왔는데 늦은 밤이 되도록 기다려도 오지 않는 설을 찾아 어쩔 수 없이 썩 내키지 않는 병원으로 발길을 옮겼다. 그런데 홀로 건물 안으로 들어서고 얼마 되지 않아 그녀의 앞을 이전에 만난 망자가 된 노파가 나타나 노여움을 드러내며 막아섰다. 난데없이 등장해선 뜬금없이 불같이 호통치는 것에 황당하고도 의아해 인어는 가던 길을 멈추고 노파를 향해 물었다. 악에받쳐 발악하며 소리치던 노파는 살기 어린 눈으로 잔혹한 독소를 내뱉는 이녀의 말이 결코 허세에서 비롯한 허튼 소리가 아님을 직감하고는 기겁하여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몸을 힘겹게 추스르며 간절히 말했다. 노파는 악마와 계약을 한 남자의 죽은 노모였다. 아들이 일평생을 자신과 어린 누이들까지 부양하기 위해 밤낮 없이 죽도록 일하며 고생한 것도 모자라 늙고 병들자 이제 누이들한테 버려지다시피 한 채 좁은 병실에 갇혀 혼자 외롭고 쓸쓸히 죽어가는 것을 보는 것이 가엾고 원통에 억장이 미어지는 고통을 느끼면서도 차마 혼자 이승에서 발을 떼지 못하고 망자가 되어 아들의 곁을 맴돌고 있었다. 인어의 말에 망연자실한 노파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한탄했다. 그런 노파의 모습에 깊은 연민과 번뇌를 느꼈지만 그녀라고 한들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건 어디까지나 악마의 소관이었고 그는 결코 자신에게 유리한 이득이나 명분이 없는 한 스스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바꾸지 않을 것이다. 그때 인어는 노파가 하는 말을 분노에 사로잡혀 홧김에하는 넋두리로 악독한 인간은 자신과 설을 지칭하는 것이라 생각했기에 귀담아 듣지 않고 흘렸다. 그리고 부질없는 것에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 냉정하게 노파를 외면하며 가던 길을 가려 했다.
노파의 말은 아직 열매의 힘이 사라졌으니 만무했기에 망자를 보고 대화까지 했던 능력이 부지불식 사라졌다는 것에 다시금 의아함에 들게 했고, 그 의아함이 채 가시기도 전 맥락 없이 하는 말은 전혀 영문을 모르는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렇게 노파는 악에 받쳐 차오르는 감정을 추스르며 힘겹게 간호사의 실체에 대해 낱낱이 전했고, 모든 걸 알게 된 인어는 적잖은 충격을 받은 채 설에게로 갔다. 하지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느 순간부터 둘 사이는 급속도로 가까워져 생기라고는 없이 어둡고 칙칙하기만 했던 병원을 밝고 화사한 핑크빛으로 물들이며 생기를 불어넣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런 빠른 진척의 직접적인 원인이 남자가 아닌 간호사라는 걸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다. 설은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를 한가득 안고 있는 찝찝한 기분이 들었지만, 거기서 더 이상 자신이 할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제 어찌되던 두 사람의 운명이라 여기며 그들에게 온전히 넘기기로 하고 인어가 시린 눈으로 노려볼 안락한 보금자리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러면서 콤보로 따라올 예정 가득한 잔소리는 겸허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낼 각오도 다졌다. 한창 병원에서 나갈 채비로 분주한 그녀에게 넌지시 간호사가 다가왔다. 그녀의 직설적인 표현에 조금 당한 간호사가 어색하게 웃었다. 그런 모습을 보자 설은 그럴 계획은 없었지만 순간 여전히 가슴 한편에 자리 잡고 있던 찝찝함을 조금이라도 풀어볼 요량으로 간호사를 조금 떠보기로 했다. 간호사의 표정이 아주 잠깐 미묘하게 변했지만 그건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기에 자신이 본 게 확실한지 확신할 수 없어 일단 별말 없이 어색하게 웃으며 병실을 나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만 봤다. 그리고 그걸 생각하는 건 잠시 뒤로 한 채 서둘러 채비를 끝내고 나가려는데 인어가 왔다.
인어는 가타부타 설명도 없이 무작정 설을 데리고 처음 남자가 있던 병실로 갔다. 그곳은 남자가 사라진 후 빈 병실만 덩그러니 남은 듯 했지만 온전히 비어있는 것만은 아니었다. 거기에 마치 아들이 다시 돌아오길 기다리는 듯 망자가 된 노파가 있었다. 설은 뜬금없는 상황에 영문을 몰라 그저 어리둥절했고 인어는 그런 그녀를 위해 간략한 설명으로 현재 상황은 물론이고 노파로 인해 이전부터 가졌던 물음에 대한 모든 걸 해소시켜 주었다. 노파가 못마땅한 시선으로 인어를 슬그머니 보며 말했다. 인어도 비록 말은 그렇게 했지만 선택은 분명 그녀가 한 것이라고 해도 자신이 아니었다면 애초에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아 그런 선택을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순간순간 무거운 기세로 짓눌러 오는 죄책감을 피하지 않고 고스란히 감수했다. 노파는 생각할수록 괘씸한지 점차적으로 분노를 드러내며 원색적인 원망을 담아 인어를 책망했다. 그녀는 그런 노파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유가 무엇이든 분명 자신이 하는 짓은 악마와 다를 것이 없었고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이기에 어떤 말을 하든 핑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니 그런 원망을 듣고 비난받는 건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노파는 설의 말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삭혀야 했다. 누구라도 그런 처지에 처해진다면 갈등으로 고심하다 어느 쪽이든 하나를 선택할 것이다. 거기서 자신보다 남을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특히나 목숨뿐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 걸렸다면 대부분 가차없이 인어와 같은 선택을 할 것이다.
캄캄함 속에 춤추는 우리, 끝없는 밤의 유랑 그딴 속으로 함부로 움직이면 안 돼. 여기저기 위험이 숨어 있네. 심장은 두근두근 뛰고 긴장 속에 빠져드는 너와 나. 함부로 움직이면 안 돼. 여기저기 위험이 숨어 있네. 심장은 두근두근 뛰고 긴장 속에 빠져드는 너와 나. 한극단의 막이 내리네. 아무도 벗어날 수 없는 이곳에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발자국.